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수투를 시작할 거예요. 수투.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수의 극한이 무엇인지 첫 번째 개념을 잘 알아야 앞으로 계속 해나갈 수투에서 나올 극한, 다음에 연속, 미분, 적분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어. 그래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설명을 잘 들어야 될 거야. 내가 여기에 지금 함수의 극한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그렸는데 이 함수를 뭐 y는 f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내 맘대로 그린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 이거 무슨 함수예요? 라고 얘기하면 난 뭐 할 말은 없지만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요 점에 그래프에서 어떤 점에 x의 값과 y의 값이 있을 거 아니야. 이거에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x좌표랑 y좌표. 여기에 x좌표고 여기에 y좌표면 x, y라는 점을 지나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이 x, y는 어떤 함수식에 x랑 y에다가 그 숫자를 대입하면 이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지나는 점이 아닌 점을 대입하면 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야. 뭐 일단 그래프의 개념을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함수는 어떻게 됐냐면 뭐 마이너스 5일 때 여기 1이라는 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점에서 보면 이게 좀 구멍이 뚫려 있는 모양이지. 이게 무슨 모양이냐 하면 앞으로 이 함수의 극한이나 미분, 적분 계속 나갈 때 연속 뭐 이런 거 계속 나갈 때 이런 모양들이 많을 텐데 처음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면 굉장히 편해.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줄게. 저쪽 마이너스 값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오고 있단 말이야. 마이너스 값에서 계속 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값에서 계속 이렇게 오다가 마이너스 5일 때 1이라는 점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점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어. 결국 사실 요 앞에 뭐 마이너스 6이라는 점에서는 어떤 값이 정해져 있겠지만 마이너스 5에서는 함수 값이 지금 없는 거야. 어딜 봐도 없어. 요 위아래 아무리 찾아봐도 마이너스 5일 때 함수 값이 없어요. 지금 요 점은 어때요? 요 점.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일 때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지만 여기 색칠되어 있죠.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은 여기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뭐 사실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만 이렇게 크게 동그라미를 쳐놓고 색칠을 해놨지, 여기 이렇게 이어져 있는 점들도 사실 이런 점들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게 다 연결되어 있던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굳이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지. 이런 모양 4일 때는 왼쪽에서 이렇게 4 쪽으로 왼쪽 값에서 4로 가까워질 때 요 부분이 지금 4에서는 없지만 4 바로 앞에서는 어떤 함수값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근데 4일 때는 딱 4가 됐을 때는 함수값이 3이라는 점으로 함수값이 나와 있는 거고, 4의 바로 오른쪽에서도 함수값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함수값이 여기에 뻥 뚫려 있기 때문에 4 바로 오른쪽에서는 한 요 정도의 값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높이가 되지 않을까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내용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요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우리가 등산을 한다고 할게. 등산을 하고 있어. 계속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5라는 점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점프를 해서 일로 지나가야 돼.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해서 계속 쭉 올라가고 있는데 높이가 3인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는 절벽이야. 갑자기 위로 껑충 뛰어서 올라가야 돼. 슈퍼 마리오라고 생각해도 좋겠어. 점프해서 올라갔어. 쭉 가다가 5라는 지점까지. 자, x값이 0일 때 y값이 5가 되겠죠? 0,5라는 점이니까 0,5라는 점에서 다시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여기도 구멍이 뚫렸어. 여기를 한번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6이라는 점에서는 함수값이 0이야. 그런데 6,0을 지나지는 않아. 6,0에서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 점은 딱이 없는 거야. 여기도 점프를 잠깐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너무 이렇게 좀 리얼하게 설명했는데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할 게 뭐냐 하면 x의 값이 어떤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x의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x의 값이 마이너스 5라는 값에 가까워질 때 우리가 높이는 어디에 가까워질 것인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x가 지금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진다고 했으면 이렇게 마이너스 5라는 곳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또 오른쪽에서도 마이너스 5까지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면 이 높이는 1이 되진 않지만 1에 가까워지고 있겠죠?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바로 y값이잖아. y는 1에 가까워지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x가 5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절대로 x가 마이너스 5는 아니라는 얘기야. x가 마이너스 5가 아니면서 마이너스 5에 가까워지고 있을 때 y값은 1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런데 이건 왼쪽에서 오는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값이 똑같이 1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만약에 x가 2에 가까워진다면 함수값은 자,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높이가 3에 가까워지고 있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면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로 가까워지면 높이가 4에 가까워지고 있겠지. 물론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은 4가 되고 있지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는 값이기 때문에 함수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질 때 왼쪽에서 가면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2까지 가면 4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럼 x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x가 0에 가까워진다면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x축으로 0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 함수값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서 둘 다 5라는 숫자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x가 0에 가까워지면 y는 5에 가까워진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에 가까워지면 왼쪽에서 4로 가까워지면 이 함수값은 1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4에 가까워지면 높이가 5니까 5에 가까워진다. 또 6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x가 6에 가까워지면 높이가 점점 떨어져서 결국 0에 가까워지겠지. y는 0에 가까워진다. 자, 이렇게 극한이라는 것은 함수값은 아니지만 함수값이 없더라도 그 높이 y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함수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극한을 정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한 걸 한번 볼게. 함수의 극한, 함수 fx에서 x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 그렇지, 아까 얘기했지. x가 a가 아니야. a 바로 앞에 값과 뒤에 값이니까 a 바로 앞에 값. 마이너스 5의 바로 왼쪽 값과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절대로 a가 되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자, 어쨌든 x의 값이 그렇게 어떤 값 a에 가까워질 때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 즉 y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함수 fx는 알파에 수렴합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알파를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한다. 우리가 극한을 이제 리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미트에서 앞에 세 글자 lim만 떼서 기호로 리미트 리미트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 이렇게 쓰기도 하고 아니면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는 알파에 가까워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자, 그 다음에 우극한과 자극한에 대한 게 나오는데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마이너스 5의 왼쪽에서 오는 것을 좌극한, 마이너스의 오른쪽에서 오는 것은 우극한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5에 좌극한일 때 fx는 얼마냐. 왼쪽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1에 가까워진다 라고 쓸 수 있고 또 리미트 x가 마이너스에 우극한일 때 fx는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보면 오른쪽에서 x값이 마이너스에 가까워지면 y값 역시 1에 가까워지니까
마이너스 5의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다. 이럴 때에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1로 같기 때문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5일 때 fx는 1이라고 쓰고 이 fx는 마이너스 5에서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런데 여기 볼게. 4에서 볼게. 4에서 리미트 x가 4의 좌극한일 때 fx가 어떻게 되느냐? 4의 왼쪽에서 오다 보니까 지금 높이가 1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래서 1에 가까워지고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4의 우극한일 때 fx는 어떻게 되느냐? 자, 4의 오른쪽에서 4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4까지 가면 5까지 올라가겠네. y값이 5에 가까워진다. 그런데 이거는 4의 좌극한과 4의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리미트 x가 4로 갈 때 fx 요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는 수렴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한다. 물론 좌극한은 무조건 수렴하고 우극한도 무조건 수렴하기 때문에 좌극한이 수렴한다, 우극한이 수렴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나중에 이제 무한대로 갔을 땐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좌극한 존재해, 우극한도 존재해. 근데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 이 함수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자, 여기에 개념 플러스 한번 읽어볼까요? 상수함수 fx는 c라는 상수함수는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극한이 c래. 무슨 얘기냐 하면 함수가 y는 3이라는 함수가 있어. 이 y는 3이라는 함수야. x가 2일 때 좌극한도 3, 우극한도 3이겠지. x가 5일 때도 좌극한도 3, 우극한도 3이겠죠. 무조건 3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상수함수는 그냥 극한이 무조건 c가 된다. 그렇게 되고, 다항함수일 경우에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함수는 그냥 극한을 구한다기보다는 그냥 함수값만 구해주면, 무조건 모든 함수가 이렇게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 이 값은 그냥 함수값과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함수값을 계산해도 된다 라는 얘기야. 자,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극한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요 마이너스 5에서의 극한 보면 마이너스 5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1로 존재해서 극한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다. 자, 이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유형 1번 그 다음에 뭐 1-1번 요거 문제를 쫙 풀어볼 건데, 일단은 우리가 배우지 않은 그래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그래프들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풀어보고 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한번 풀어볼게. 한번 풀어봤니? fx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이 그래프 모르잖아. 그런데 일단은 여기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으면 y의 값이 나올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x에다가 여기에 2분의 1을 넣으면 y가 얼마인지, x에 3을 넣으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데, 여기 fx가 x의 제곱, x-의 제곱분의 1인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못 그리는데 그냥 우리가 y는 x분의 1의 그래프 어떻게 그렸었지? 유리함수인데 요거를 생각하면 조금 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처음 보는 함수라도 이렇게 유추를 할 수 있어야 돼.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반비례 함수, 유리함수로 그려졌지. 자, 이 x가 커지면 커질수록 x가 1, 2, 3, 4 커지면 커질수록 y 값은 0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x가 100이면 100분의 1, x가 1000이면 1000분의 1이야. 따라서 이 함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거 무한대라고 얘기한다. 무한대. 이거 배웠었나 우리? 무한대. 요새는 좀 많이 헷갈려. 이거 수 1에서 배웠나 안 배웠나? 처음 배우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 무한대는 양의 무한대라고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한대는 오른쪽 끝으로 갈 때 또는 위쪽으로 올라갈 때 이거 무한대라고 하죠. 무한대, 무한이 올라가고,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 오른쪽으로 가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자, 이 함수는 x가 무한히 갈 때 x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0에 가까워져. 0에 이게 점근선이잖아. 0에 가까워지고 0을 뚫고 지나가지는 못해요. 또 0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지. 함수값이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어떻게 될까?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에 가까워진다. 또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일 때와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를 봐야 되는데 0의 우극한이라는 얘기는 0의 오른쪽에서 0으로 가까워지는 거니까 함수값은 하늘 높이 쭉 올라가겠지. 따라서 이때 x분의 1은 무한대가 될 것이고 이때 x분의 1은 자 0의 좌극한이니까 왼쪽에서 0이 가까워지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다. 네.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y는 x제곱분의 1은 어떻게 그려질까? y는 x제곱분의 1 y는 x의 제곱분의 1인데 뭐 어떤 함수값들을 제곱해서 얘보다 이제 더 큰 값이 나오든가 아니면 1보다 작은 거는 제곱하면 좀 작아지긴 하겠지만 이런 모양을 유지할 것인데 마이너스 값을 넣어도 어차피 양수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대칭된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 따라서 y는 x제곱분의 1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의 우극한일 때 x의 제곱분의 1도 무한히 커지고 리미트 x가 0의 좌극한일 때 x의 제곱분의 1도 왼쪽에서 0이 가까워져도 하늘 높이 올라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 0인 곳 말고 나머지 부분에서 극한값은 어떻게 될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1일 때는 여기 x에다 1 넣으면 함수값이 나오는데 그 함수값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이어져 있는 부분, 나중에 연속이라고 하는데 이어져 있는 부분의 극한을 구할 때에는 그냥 함수값을 구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x-1의 제곱분의 1인데 이 녀석은 x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2분의 1을 그냥 대입해서 나오는 게 그냥 극한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x가 1에 가까워지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이 함수가 아마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무한히 커지거나 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또 x가 무한히 가면 이런 점금선이 그려질 건데 결국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너희들이 이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 그래프를 배운 적은 없지만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는지 잘 따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전에 내가 x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잖아. y는 x의 제곱분의 1. 그런데 x-1의 제곱은 요거의 그래프를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그려질까요? 네,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니까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이렇게 대칭이 되는 이런 함수가 될 것 같아. 2분의 1일 때 극한을 구하라? 그러면 x에다가 그냥 2분의 1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리미트 x가 2분의 1일 때 x-1의 제곱분의 1은 x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 빼기 1의 제곱분의 1이 되고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분의 1이 돼서 4가 되겠다. 기억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번 x가 1로 갈 때 1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1에 가까워지면 x가 왼쪽에서 1에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그때 함수값은 하늘 높이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 값은 무한히 커질 것이다. 니은번은 틀린 거야. 디귿번 x가 무한히 가면 무한히 가고 있기 때문에 0에 가까워지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디귿이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런 거 있어. 그냥 y는 x분의 1을 딱 봤을 때 앞으로는 그냥 0분의 1의 형태이면 무한대라고 쓰고 무한대분의 1이면 0이다 이렇게 써볼게. 그냥 단순하게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이고 분자가 어떤 상수라면 꼭 1이 아니어도 돼. 0분의 100이어도 괜찮아. 무한대분의 상수 그냥 상수여도 1이 아닌 상수여도 0분의 C면 무한대고 무한대분의 C면 0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고 이게 0의 또 합성함수의 극한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또 써주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0분의 상수 이 모양은 무한대가 될 것이고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유형 2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유형 문제만 내가 풀어줄 거고 유형 문제는 너희들이 각자 풀어보면 좋겠어.
자,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런 함수는 우리가 문제를 좀 만들어 보려고. 일반적으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면 좌극한, 우극한이 전부 다 같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의 우극한을 구하라? 그럼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는 요때 함수값은 얼마에 가까워지느냐? 아, 그렇구나. 1에 가까워지는구나. 이건 1이 되겠고, 0의 좌극한. 다시 이건 1에 가까워지고, 0의 좌극한이라고 그랬지? 0의 좌극한이면 0에 오는데 0에서의 극한인데 왼쪽에서 오는 극한이야. 왼쪽에서 어떻게 되겠어? 높이가 0으로 떨어지고 있지? 0이 되니까 1 더하기 0에서 정답은 1,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어. 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fx의 a에서의 극한이 a에서 극한이 알파로 존재하고 또 gx라는 함수는 a에서의 극한이 베타로 존재할 때 어떤 상수 c가 곱해져 있는 함수의 극한은 그냥 극한값에다가 그 c를 곱해주면 된다. 또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도 극한값 두 개를 각각의 극한값 두 개를 더하거나 빼고 곱해도 상관없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되고 나누는 것도 역시 알파 나누기 베타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이 나눗셈일 때는 요 분모가 0이 아닐 때에만 가능합니다. 물론 얘는 GA는 0이 돼도 돼. GA는 0이 돼도 돼. 하지만 이건 뭐야? 함수값인 거잖아.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값이 0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극한이 0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거 베타만. 베타가 0만 아니면 됩니다. 굳이 뭐 이게 A가 아니더라도 그냥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요 알파랑 베타의 값, 요 값이 딱 존재한다면 이 성질이 만족하는 거고 또 우극한 자극한끼리도 성질이 만족합니다. 문제는 요 두 함수가 x는 a에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런 성질들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야. 자, 5번 설명 뭐냐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이름을 지어줄게. 5번은 뭐냐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자, 그래서 fx하고 gx가 항상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a에서의 극한은 무조건 g에서가 극한이 더 크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gx가 fx보다 큰 함수야.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생겼고 fx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떤 a에서의 극한은 g에서의 극한이 f에서의 극한보다 더 클 것이다.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또 f랑 g 사이에 h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h가 들어가 있는데 a에서의 극한값이 fx의 극한하고 gx의 극한이 둘 다 같은 값이라면, 높이가 같다면 이런 식으로 높이가 같을 수 있겠지. f하고 g가 되고 h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여기가 a야. 그럼 f에서 극한과 g에서 극한이 같다면 h가 x는 a에서 극한이 당연히 같아질 수밖에 없겠지. 요 값이 3이고 요 값이 3이면 얘도 3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부등호만 있고 등호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이런 관계일 때에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클 수도 있지만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두 함수가 무조건 크다라고 되어 있지만 요점에서의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뭐 x분의 1하고 x분의 2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 무조건 얘가 더 크지만 이거의 극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면 무한대분의 1이나 무한대분의 2나 둘 다 0으로 같아지거든. 따라서 이 등호가 없더라도 fx하고 gx에서 여기 등호가 없더라도 극한은 같아질 수 있다.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여기 두 번째 내용도 마찬가지야. fx하고 hx,
gx 이렇게 되더라도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없더라도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3이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3이라면 이 hx에서 극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도 3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등호가 빠지고 여기에 등호가 빠져도 이 식은 성립한다 라고 알고 있어야 되겠다. 개념 체크 문제 한번 볼게. x가 2로 갈 때 3fx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뭐 곱하기 빼기 뭐 나누기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문제에 보니까 x가 2로 갈 때 fx가 3이고 gx가 2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사칙연산 가능해. 여기 fx의 극한이 3이니까 여기는 3에다가 3을 곱해서 9라고 써주면 되겠고 여기는 fx의 극한이 3이고 gx 극한이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자연스럽게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fx의 극한, gx 극한 각각 곱해서 3 곱하기 2가 되고 자 문제는 이렇게 나눗셈인데 만약에 f 빼기 g가 3 빼기 2인데 요 값이 0이 나왔다면 요 값이 만약에 0이라면 이렇게 계산할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이 값은 0이 아니고 1이잖아. 그래서 계산할 수 있겠다. gx 극한 2가 돼서 1분의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면 사칙연산이 모두 다 가능하고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나눗셈도 가능하다. 이건 실수에서도 마찬가지야. 실수의 연산에서도 분모가 0일 때에만 계산이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형 3번 다음 극한값을 구하시오. 그랬어. x가 3일 때라고 그랬어. 근데 x가 3일 때 x의 제곱 이거 2차 함수기 때문에 무조건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3을 그냥 대입해서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 안 그리고도 쉽게 구할 수 있겠지. 3에다가 자 2의 제곱 4 더하기 1 요것만 계산하면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해 가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대입할게. 분모만 0이 아니면 그냥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바로 계산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형 4번 볼게. 유형 4번은 x가 2로 갈 때 fx가 4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fx, gx 구했어. 이거 대부분 아이들이 어떻게 푸냐 하면 그냥 뭐 계산은 다 하다고 그랬으니까 f가 4라고 그러고 2f-g가 6이라고 해서 f에다 4를 대입하면 8 빼기 g가 6이 되고 그럼 g는 2가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다 4 대입하고 여기다 2 대입해서 4 더하기 3 곱하기 2 해서 4 더하기 6 10 이렇게 그냥 답을 쓰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다시 한번 이따가 얘기를 해줄게. 일단은 아까 그렇게 푸는 거 이따 다시 한번 풀어볼 거고 정식으로 푸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원래는 이게 두 함수 그러니까 f랑 여기다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에 4고 여기 2고 이렇게 대입하는 것도 gx가 수렴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아까 그 성질을 보면 두 함수가 극한이 딱 존재할 때 알파나 베타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여기는 fx는 4라는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2에서의 극한이 4로 존재하고 있지만 gx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서술형에서 그냥 대입하면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2fx 빼기 gx를 hx라고 치환해 줘야 돼. 2fx 빼기 gx를 hx라고 치환하고 나서 치환하면 요게 hx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hx가 6이 되는구나 라는 거 하나 나온 거고 물론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가 4가 되는구나 이거는 뭐 주어진 조건이겠지.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변형할 거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h하고 f의 극한이지 f하고 g 중에 g의 극한을 모르기 때문에 g를 없앨 거야. g를 없애고 다른 문자를 넣기 위해서 이걸 g에 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럼 gx가 어떻게 되느냐 2fx 빼기 hx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gx는 어떻게 될까? 자, 리미트 x 갈 때 gx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2fx 빼기 hx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2fx 빼기 hx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fx는 4로 극한이 존재한다고 했고 hx는 6으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2 곱하기 4 빼기 6, 그렇지? 2 곱하기 4 빼기 6 극한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8 빼기 6해서 2가 나온다. 따라서 이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더하기 3gx는 gx의 값이 지금 2로 나왔잖아, 그렇지? gx의 극한이 2로 나와 있고 fx는 4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4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해서 4 더하기 3 곱하기 2 해서 4 더하기 6 10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서술형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돼. 근데 아까 전에 내가 어떻게 풀었어? 그냥 한 거야. 무조건 G 극한 존재하니까 뭐 나왔겠지. fx의 극한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4를 대입하면 2 곱하기 4 빼기 gx가 6이 되니까 gx가 2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 gx에다가 2를 대입하고 fx 4를 대입해서 4 더하기 3 곱하기 2 해서 똑같이 10이라고 나오겠구나. 이렇게 객관식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주관식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치환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531 그 쉽게라는 교재에는 지금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라고 했던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예제 문제로 안 나와 있어서 그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15번 어디냐 하면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에 연습 문제 15번 문제를 내가 가지고 왔어. 12페이지에 15번 문제 그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함수 fx가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 근데 이걸 구하래. 엄청 복잡하게 생겼지. 근데 이렇게 볼게. 여기에 지금 fx가 이런 함수랑 이런 함수 사이에 껴있는 형태가 되는 거지. 요 앞에 있는 녀석하고 뒤에 있는 녀석 사이에 있는 함수란 얘기야.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떤 범위에 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요 식을 기억이라고 한다면 요 기억의 양변에 2x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야. 더한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를 나눈다. x의 세제곱 플러스 4를 나눈다. 네, 이렇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요 15번 문제는 뒤에 이제 극한값의 계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 15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게 될 겁니다. 15번 문제 다시 한번 풀 건데 일단은 요 15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갑자기 예제가 안 나온 거니까 내가 넣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극한값의 계산에 대한 걸 해보도록 할게.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